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 인기 있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의견을 약간 빌려와서 답변을 드릴게요.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지구의 기생충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생충이잖아요. 그죠? 지구를 거의 말아먹을 정도로 힘을 가지게 된 대단한 기생충.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코즘에 있는 것들이 마크로코즘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걔네들이 인간의 몸을 독점해가지고 독소를 막 뿌리기 시작하면 인간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 세균은 눈에도 안 보이잖아. 얘네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막 자기들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 사람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코즘이 마크로코즘한테 간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말하자면 잘한다고는 못해도 대단한 성장을 이룬 거는 사실이죠. 근데 유발 하라리가 봤던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지능이나 협조성도 있지만 그게 1번하고 2번인데 결정적인 3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진짜처럼 믿는 능력,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진짜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허구의 그것들이 뭐가 있어요? 1번 신, 그리고 2번 국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실존한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신의 존재, 뭐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절대적인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삶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거는 인류 역사에서 지금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과 어떤 도덕률 같은 거를 인간이 따라야 할 제1 법칙이라고 알고 살아왔어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 같은 데에서는 국가의 권위,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의 권위가 있고 오성홍기를 집어 던지면 얘 나쁜 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가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 그냥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 뿐이에요. 국가의 권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존재하지만 국가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라는 게 있다고 믿으면 대한민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동으로 협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는 국가라는 존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유발 하라리 식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더라?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있죠. 야만 시대를 상징하는. 예, 없어. 그래서 캐프리코님이 가끔 얘기를 하십니다. 인도에 벽지에 가면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양태로 살아가는지. 짐승에 가까운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멸시가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홉세가 얘기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언제 내가 누군가한테 공권력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덕률 같은 게 없으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언제라도 때려 죽이고 내 거를 뺏어갈 수 있어요. 언제나 긴장하고 경계를 하고 타인으로 살아가야 돼. 내 편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서는 이게 야만의 세계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편이 점점 늘어나잖아. 내 가족, 내 혈족, 내 지역 및 그 다음에 나의 국가. 국가라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안 싸워. 왜? 우리는 똑같은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같은 중국인이니까, 같은 미국인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가까지 안 가도 뭐 우리는 같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혹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범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내가 믿으면 그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60억을 넘어서 100억이 돼가지고 지구온난화까지 일으키는 이 엄청난 세균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인간이 이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시타르타가 얘기한 의미에 기대지 말라라는 게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지 마. 애초에 그딴 거 없어. 라고. 그래서 자, 모두들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이 왜라는 것 자체가, 이 왜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디폴트 뇌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최소한 호모사피엔스는 그래요. 언제나 의미를 찾아. 의미를 찾아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생각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 의미가 없으면 허무를 느낍니다.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과 허무가 동시에 와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니체랑 하이데거가 반복한 시타르테의 이야기는 니들은 의미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왜라는 의문에 파묻혀서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가혹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정확한 답변이긴 한데 좀 가혹하죠. 그래서 그 가혹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제가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약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